저는 교육이 강합니다.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투쟁적 기질이 있어요. 하나면서 서울편입 단어가 나오는 그 대명사는 접니다. 학부모들이 저한테 많이 출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떻게 변호사로서 활동했는지 좀 보시고 제 말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했던 것 같은데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김기훈 변호사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김기훈 변호사보다 더 나은 사람은 못 봤다.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용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위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고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신 말고 남을 위한 행보를 많이 펼쳐가지고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충북 보은이 제 고향입니다. 완전 시골입니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청주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도 그냥 지금 다니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런 학교를 초등학교 때 누나가 다녔는데 얼마나 좀 어렵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오죠. 그 정도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시 공부할 때도 엄청 어려웠어요. 방도 되게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누우면은 내가 관 속에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내가 절제한 삶을 살았고 국가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꼭 조금만 더 채워줄 수 있으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명시에서 이제 하남으로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무소속 나와서 어떻게 선거 보존 비용을 받겠습니까? 3년 동안 광명에서도 많이 도와줬어요. 소속 희망련 분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선거 보존 비용을 못 받게 되니까 10명 넘게 되신 분들이 나 비용 안 받을 테니까 선거 운동은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명을 해서 나오게 됐죠.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졌죠. 하남의 장모님이 아파트에 계신데 우리 와이프가 장모님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 좀 모시고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남으로 이사 가기를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공익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 활동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남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남의 또 서울 편입 예. 그리고 위례 신도시 통합 관련해서도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후보님의 또 이제 공약은 좀 어떠한지. 예, 이제 작년 10월 말쯤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한다는 이슈가 확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하남 유례동입니다. 유례동이 성남 유례동, 송파 유례동, 하남 유례동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도로 하나 놓고서 유례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남 유례동이 먼저 가장 편입될 지역입니다. 송파로. 어느 정권이든 간에 유례는 유례동이 하남 유례, 성남 유례, 송파 유례 돼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김포에서 터졌지만 우리 동네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서울 대한민국 최초일 것 같아요. 하남에 가밀하고 유례동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남 가밀 유례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발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8일 날 하남시 유례동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별로 그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몇 번 올리기만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200에서 250명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뉴시티,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당에 연락을 해서 이거는 우리 동네 문제고 그리고 내가 열의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다. 뉴시티 특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에 하남시 서울편입 요청문도 제출하고 조용태 위원장한테도 발의문을 건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들 또 모아가지고 설문 의견 수렴해가지고 또 제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편입이 가장 저한테 큰 공약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 편입이 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느냐? 신도시는 두 가지 문제가 보통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교통입니다. 이교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신도시니까 여러분들 그 생활하는 것처럼 여기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갔는데 출근하는데 차는 꽉 막혀져. 그 학교는 과밀이죠. 거기다가 더 심한 게 바로 앞에 학교가 또 거기는 못 가고 행정구역이 거긴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 하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쪽은 성남이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서울 편입을 바로 교통과 교육에 있어서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후보님만의 강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교육이 강합니다. 2022년도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임태 교육감 캠프에 있었는데 법률 총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위에 가서 또 법률 총괄을 했습니다. 인수위 법률 자문단장 맡으면서 캠프에 있다 보니까는 모든 공약이나 이 정책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또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로 있습니다. 또 안전공제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네트워크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당선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혜택 보는 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되면은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층은 학부모 특검입니다.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후보님이 좀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떤 행보를 펼치실 것인지. 뭐니 해도 설 편입입니다. 그 문제가 하남시에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줍니다. 위례하고 감일동은 실생활권이 송파입니다. 위례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반송이 됐습니다. 우체국 가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30-40분 동안 가서 거기 가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송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가 하남구로 가되 실제적인 송파 생활권인 감일동과 위례동은 송파구로 편입하는 걸 1호 법안으로 낼 계획입니다. 하남에서 서울 편입 단어가 나오는 그 대명사는 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 뽑아주세요. 나 이거 뭐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라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뢰성을 받으려면 과거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보면 그 말이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변호사로서 활동했는지 보시고 제 말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보신 다음에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